안녕하세요. 엔젤라 하 앵커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헌재 이번 판결로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체복무제 정책과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은 이들은 약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봤던 이분들의 명예 회복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촛불뉴스 36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던 고베 조선고급학교 3학년 학생들이 6월 28일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 세관 당국으로부터 기념품을 비롯한 선물들을 압수당했다고 관계자들 및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부모님께 선물하려던 화장품, 후배들에게 주려던 비단 주머니, 전통 놀이개, 방석 등 모든 선물을 압수당했는데 이는 일본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수입품과는 완전히 다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조선신보는 지적했습니다. 학생들은 세관에서 물품을 압수당한 것에 항의하고 애원도 해봤지만 소용없었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학생들은 분노와 억울한 감정으로 온통 눈물바다였다고 합니다. 다만 선물에 붙어있던 손편지는 금지 품목이 아니라며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번 세관 당국의 학생들에 대한 일련의 만행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29일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기자회견에는 교토동신을 비롯한 일본의 주요 언론사 외에도 러시아의 국제뉴스를 비롯한 해외의 언론사들도 참가했습니다. 조선총련은 29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했으며 한국에서는 몽당 연필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 DC에서 UMC 평화위원회 주최로 평화행진대회가 열립니다. 등록하는 방법과 회비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에이신 코레스폰던트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이신 코레스폰던트는 한국 보수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문재인 물결이 지방선거를 휩쓸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80%에 육박하는 문재인 지지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며 이는 전통적으로 우위를 차지했던 보수 자유한국당과 최근에 형성된 중도 우파 바른미래당의 전례 없는 위기를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거 후 여파로 양측 대표의 사퇴를 전하며 높은 문재인 지지율이 문재인 물결의 원인임을 시사했습니다. 에이션 코레스폰던트는 민주당이 압승한 선거 결과를 소개했는데요. 광역단체장 17개 중 14곳에서 승리를 했고 보수 중심지인 경남과 대구, 제주시를 제외한 곳을 민주당이 휩쓸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12곳 중 11곳을 승리하여 총 130의석이 되었는데요. 25석을 확보한 소수 좌파 정당들의 의석까지 합치면
민주당은 의회에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진보 진영이 불모지였던 영남에서 승리한 사실을 주목했는데요. 확고한 지역주의 하에서 진보 진영이 영남에서 단 한 곳만이라도 이긴다면 그것은 기념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민주당은 떠오르는 스타 김경수의 출현으로 경남도지사직을 차지했고 대구를 제외한 이 지역의 모든 시장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 보수주의의 종말을 알린 것인지, 아니면 보다 신뢰할 만한 보수당이 언젠가 그들의 지역 기반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런 광범위한 정치적 승리를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가장 즉각적인 요인은 문 대통령의 대북평화 프로세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화통일 프로세스에서 문 대통령이 보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북한 문제의 냉전적 해결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탄핵되어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 집권 동안 경제에 대한 신뢰성이 사라지고 안보에 대한 논쟁을 잃어버린 것은 한국 보수의 양기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보수가 그동안의 우위를 보였던 경제와 안보 이슈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 보수의 몰락의 근원은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의 몰락이 원인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로 박 정부의 투명성 부족, 부패, 여론에 대한 무관심 등을 들었습니다. 그 대신 지난 18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박 정부에 대한 성의 없는 비난, 당의 분열, 국회에서의 대치,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융통성과 겸손함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치 스펙트럼이 반대인 두 정당의 성급한 결합으로 탄생한 신생 정당인 바른미래당에 가장 처참했다고 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정체성을 찾는 데 고전한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유승민 당대표의 사퇴와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으로 끝난 안철수의 결과는 이 정당이 계속 존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보수는 가까운 미래의 정치적 대화에서 변두리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기회를 새로운 지도자 체제 하에서 장기적인 재건 프로젝트의 기회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5년 임기 중 막 1년이 지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외교적, 국내적 아젠다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도구의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고 해서 앞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에이션 코레스폰던트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 분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패한 야당은 그 원인을 잘 살펴서 쇄신 개혁하고 승리한 여당은 더 겸손히 국민을 받드는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촛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